여자 없는 남자들 무라카미 하루키. 너무나도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1979년에 데뷔한 이래로 많은 작품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본 작가이다. 이 책은 7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책 제목은 마지막에 수록된 단편의 이름이다. 하루키의 작품의 특징을 보면 모든 이야기에는 음악의 공명이 등장하고 술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섹스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하루키의 시그니처와 같이 음악은 그냥 음악을 듣는다는 식의 서술이 아니라 가수와 공명을 딱 지정해서 나오는 특징이 있다. 각 작품에서 음악과 술과 섹스 부분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기는 하다. 총 7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 물음을 던지는 듯하다. 사실 책 내용도 애매하고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난해한 책으로 유명하다. 오히려 그 점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력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재미로 소설을 읽는 나에게는 잘 안 맞는 책이다. 그나마 재미있었던 2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드라이브 마이 카. 당신은 아내와 동침하는 남자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내를 잃고 얼마 전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당분간 운전을 대신 해줄 사람을 찾던 가후쿠는 오랜 단골 카센터에서 와타리 미사키라는 여자를 드라이버로 소개받고 그녀를 운전사로 고용한다. 가후쿠는 요즘 긴자의 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드라마 촬영을 위해 도쿄의 방송국을 다니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미사키가 운전하는 동안 가후쿠는 미사키에게 아내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후쿠의 죽은 아내는 출산한 딸이 사흘 후에 죽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출연하는 영화에 함께 출연하는 남자 배우와 영화 촬영이 지속되는 동안만 그 남자와 섹스를 이어갔다. 가후쿠는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아내가 그 남자들에게서 찾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또 물을 수도 없었다. 그녀가 죽은 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가후쿠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는 것을 알지만 자신에게서 무언가가 부족한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찾으려 한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죽은 후 그것을 알기 위해 아내와 동침을 하며 얼마간 지냈던 남자와 친구가 된다. 가후쿠의 아내가 죽은 지 반년 정도가 흐른 어느 날, 방송국 대기실에 있던 가후쿠에게 다카스키라는 남자가 아내의 죽음에 대해 조의를 표한다. 이 남자가 아내의 마지막 외도 상대로 이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다 아내는 병원에서 자궁암 진단을 받고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임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 남자와 친구가 되지만 점점 친분이 쌓이면서 그는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상태가 된다. 둘은 술 친구가 되어 함께 술을 마신다. 가후쿠는 다카스키에게 자신이 가장 괴로운 것은 아내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하자 다카스키는 묻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처음에 그 남자와 친구가 되려는 목적은 그를 혼내주기 위해서였지만 가후쿠는 그 남자가 진심으로 아내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복수 같은 것은 하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반년 정도 친구처럼 지내다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연기를 한다. 연기가 끝나면 다시 나로 돌아오지만 돌아온 곳은 정확하게 이전과 똑같은 장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복수를 위해 접근한 남자에게 연기를 하며 친구가 되지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니 처음의 생각과 많이 달라진 주인공의 심경을 얘기한 것일까?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3. 셰에라자드 하우스라는 곳에서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남자 하바라를 관리하고 생필품이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여자가 있다. 그녀는 하우스에 들려서 생필품과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 후 다음 주에 나타날 때 가져올 리스트를 정리한 후 하바라와 섹스를 한다. 그녀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전업주부로 아이가 둘이 있는 유부녀이다. 그녀는 일주일에 2번꼴로 하우스에 방문했다. 필요한 일을 한 후에 그녀는 그를 침대로 이끌어 섹스를 하고 섹스가 끝나면 그녀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셰에라자드처럼 매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열대 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자신의 전생이 칠성장어라고 했다.
칠성장어는 일반 장어랑 다르게 입에 발판이 있어서 암석에 붙어 있다가 송어가 나타나면 송어의 배에 발판을 붙이고 칼 같은 혀로 배에 구멍을 내서 송어를 파먹는 존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을 빈집털이를 하러 다녔던 열대 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가 남의 집에 침입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지역 공립학교를 다니던 그녀는 같은 반의 축구선수인 남학생을 좋아했다. 그녀는 그 남학생의 집을 알아내 학교를 무단으로 빠지고 남학생의 집으로 간다. 집 문 앞에 있는 매트 아래에 숨겨진 열쇠를 찾아서 그녀는 그의 집에 들어간다. 그녀는 그의 책상을 뒤지며 그의 연필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자신이 몰래 방문했음을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탐폰을 그의 책상 맨 아래 서랍의 가장 안쪽에 그 탐폰을 숨겨놓고 집을 나온다. 그 후로 한 열흘 동안은 만족하며 지냈지만 다시 그의 집에 들어가고픈 욕망이 생긴다. 열흘 뒤에 그녀는 다시 학교를 빠지고 그의 집을 들어간다. 이번에는 그 남학생이 초등학교 시절에 활동했던 소년 축구팀의 배지를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자신의 방문을 알리는 힌트로 자신의 머리카락 3호를 뽑아서 비닐랩에 싸고 작은 봉투에 넣어서 그의 배낭에서 꺼낸 오래된 수학 노트 사이에 끼워놓고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중독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로 그의 집을 방문한 그녀는 남학생이 입던 셔츠를 들고 나왔지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나왔다. 네 번째로 그의 집을 방문하려고 했더니 집의 열쇠랑 자물쇠가 바뀌어서 결국 그녀는 그의 집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열병처럼 그의 물건을 탐내고 그를 생각하던 그녀는 점점 이 열기가 식어간다. 셰에라자드가 집으로 돌아가고 홀로 밤에 누운 하바라는 그녀와의 섹스보다는 그녀로부터 듣는 이야기들과 그녀와의 친밀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어쩌면 그는 자유도 빼앗기고 모든 여자들에게서 멀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자신이 마치 칠성장어처럼 벽에 매달려 송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끼며 잠에 빠져든다. 이 이야기가 주는 작가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걸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루키의 팬이라면 읽어볼 만 하겠지만 그냥 단편 소설을 좋아해서 이 책을 읽는다면 난해한 소설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석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류를 좋아하는 분들에겐 안성맞춤인 책인 듯하다.